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고려가요라고 하죠. 우리가 소교라고 하는데, 소교라고도 하는데, 요거의 특징이, 형식상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삼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쵸? 삼음보의 운율이고, 대개 삼음보의 운율을 지니면서, 글자 수는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반복이든가, 아니면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의 반복이든가, 약간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삼음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특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음, 일단은 후렴구라고 불리는 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후렴구라고 불리우는 게 이게 여음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후렴구하고 여음구를 달리 가요. 후렴구, 여음구 가고요. 이 후렴구랑 비슷한 걸 다른 말로 이제 조음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후렴구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면은 이게 한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후렴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음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본문의 어떤 삽입 어절 같은 경우야. 한 어절이 이게 삽입돼 가지고 나타나는 걸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따 잠시 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제 일단은 요 형태가 나타나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분절체라고 불리는 게 나오는데, 분절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연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분장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뭐냐면은 그걸 갖다 노래로 뭐 1절, 2절, 3절로 나누든가 아니면 1년, 2년, 3년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1장, 2장, 3장으로 나누는 거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사실 같은 뜻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소교는 뭐의 일종이냐면 구전가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전가요라고 하는 걸 갖다가 두 글자를 뭐라고 하니 얘네들이 바로 민요거든요. 근데 이 민요가 모든 종류의 민요가 즐겨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고려소교에도 이 반복법은 빈번하게 사용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경별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식들을 잠깐만 좀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서경별곡 할 때 서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경이라는 말이 나와. 서경이라는 말은 여기서 평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별곡은요 그냥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청산별곡, 청산과 관련된 노래. 서경별곡, 평양과 관련된 노래.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종북 노래는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요. 1절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1절만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정밀하게 올려야 돼요. 이게 이제 1절에 전체 3절로 되어 있는 분절체 문화 양식을 지니고 있는데, 일단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반복법이에요. 그러니까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하고 나와 있으면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위 두어렁숑 두어렁숑 달인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한 줄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후렴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없거든. 얘는 이제 뭐냐면은 한행에 삽입된 거잖아. 그럼 얘는 여음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음구나 후렴구는 음모를 안 치고요. 그래서 여음구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지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요걸 싹 지워버리게 되면 결국 뭐냐면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그러면 333조의 삼음보의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앞부분 지워주시고요. 아질과 여음구니까 여음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닭본대 소송경 고의 말을 하고 나면 어머 이건 334가 되냐 한 글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한음보, 두음보, 세음보 하면 334조가 되고요. 여기도 지워주시면 이건 좀 다르죠. 하나, 둘 이렇게 돼버리면 3음보가 돼버리면 결국 뭐 이거는 4, 3, 5가 돼서 약간의 합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들은 싹 지워주시고요. 일단은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뭐가 되냐면 아질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뭐냐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반복이에요. 서경이 서경이 닭본대 닭본대 여해물원 여해물원 그쵸? 괴실한데 괴실한데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왔으니까 이거 읽을 때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고려소교에서의 고려가요에서의 여음구나 후렴구는 의미가 없어요. 본문과 연관된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그거 나머지 지우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먼저 우리가 새끈하게 한번 지우고 갈까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얘도 지워, 지워, 지워. 에이 너무 보라색이 너무 지금 그렇다, 그죠? 예, 지워. 그 다음에 얘도 지워, 얘도 지워. 이렇게 지웠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자 이거 내가 왜냐면요 너무 길게 봤어. 지우고 나니까 남는 거 얼마 없죠. 그쵸? 남는 거 얼마 없이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석을 가볼까요? 서경이 평양이 이거죠. 평양이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서울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중심도시 그쵸? 네, 중심도시지만은 하고 나오는 거죠. 닭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닭근대 이런 뜻이에요. 닭근대.
닦은 데 이런 뜻이요. 닦은 곳이라고. 닦았다라는 말은 뭐 길을 새로 만들다도 닦았다가 되는 것이니까 새로 건설한 소송경을 구해마라 이렇게 나와요. 소송경은요. 그냥 뭐냐면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신도시면 뭐가 있을까? 강남구 대치동 뭐 선생님 일하는데 결국 뭐냐? 서경이 이렇게 있으면 소송경은 뭐냐면 대치동을 고해마란 이 고해를 합치면 결국 뭐냐면 아니라 고해마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어간이 괴다가 돼버리면 괴다가 무슨 뜻이냐면 괴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괴다는 사랑하다. 이런 걸 지니고 있으니까 결국은 새로 닦은 소송경이라는 동네를 사랑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 소송경이라는 동네는 뭐냐면 화자의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소송경이라는 동네가 화자의 거주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해무론 하고 나와 있는데 여해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자로 여해다, 여해다, 여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이별하다 또는 뭐야 상실하다, 이별하다, 일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질삼배 말고 길삼이라는 게 있죠. 길삼. 이 길삼이란 말이 뭐냐면 천짝이. 천짝이라서 이거는 뭐냐면 중세시대 때나 고대시대 때는 이건 여성 전용 직업이에요. 여성의 직업.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별하기보다는 길삼배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괴실한데 괴 뭐라고요? 사랑하다라고. 그러니까 괴실한 데는 사랑해 주신다면 이 곰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야? 어근 다음에 이 곰이라는 접사가 붙잖아? 그럼 뭐냐면 이 어근 곱하기 2라는 뜻이야. 나는 뭐냐? 울어 이렇게요. 알았어요? 그 정읍사라는 걸 보면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달아 높이곰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세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울며 존리노이다. 자, 줬다라는 말은 지금도 사용돼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여기서는 줬다라고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치읓받침에 줬다가 나오는데 따르다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울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자 서경이 중심부인 서울이지만은 자 이 서경에 있는 소송경이라는 우리 동네를 내가 사랑합니다만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여해무론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그쵸? 질삼배 바리시고 내 직업도 버리고 나를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울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이것도 좀 일단 지우고 가셔야 돼요. 아까 보라색이 좀 심했나요? 그러면은 잡아봐요. 앞에 거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후렴구 지우시고 아질가까지 지우고 후렴구 지우시고 또 여음구 아질가까지 지우시고 후렴구 지우시고 아질가까지 지우시고 후렴구 지우시면 돼요. 또 짧아졌죠? 개 짧아졌어요. 자, 그죠? 예. 그래서 구슬 담아. 예, 담아. 일본말로. 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 했으면 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디다라는 말이 나오면, 디다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떨어지다. 그쵸? 예, 떨어지다, 내려가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끝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떨어지다.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이 뭐냐면, 긴이 끈이라는 뜻이야, 끈. 끈이 딴 했으면 결국 그냥 긴이 딴 끈이야 그칠이니까라는데 그칠이니까는 끊어지겠습니까? 요 난한도 이게 긴이 딴 그칠이 이까야 3, 4, 2조죠. 난한 요거 여음구입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바위를 묶은 굵은 밧줄이 끊어지겠습니까? 구슬 하나 딱 맞고 뚝 끊어지겠습니까? 썩으면 끊어질 수도 있지. 지문회를 외우곰 여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문이란 말이 나오죠. 지문은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숫자 간격이 없어요. 여기다 조금 찍어야죠. 1000. 오케이. 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해랄 1000년을 이렇게 되는 거죠. 외오곰이란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외오곰. 이때 외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외오 또는 외오곰 이렇게 나오는데 외오곰이란 말을 할 때 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외따로 이런 뜻이에요. 외따로. 그러니까 외따로이, 외따로 이렇게 여신단, 여다 나왔어요. 여다, 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1차적인 의미는 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살다의 의미가 돼요. 내가 왜 그러냐면 글씨 쓰다 칼이 잘라서. 그래서 이것은 1000년을 외따로 님과 헤어져서 떨어져 살아간들 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나 얘도 여음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 넘어갑니다. 3년을 좀 이해하려면 3년은 일단 지우고 그냥 상황 이해가 좀 안 되면은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선생님이 여러분 설명할 때 좀 난감한데
어떻게 난감하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아유, 요게 두 줄 요걸, 아유, 한 가지 했어야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얘 지우고요. 얘 지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 지우고요. 얘 지우시면 돼요. 이제 간단해. 그지? 자동이야. 지워. 슉슉. 슉슉슉. 그 다음에 슉슉슉. 그쵸? 이렇게. 베타 들면 겉꼬리다까지 했어야 되는데, 요게 좀 문제가 되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그러니까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배를 내어서, 배를 내어, 자, 배를 딱 출항시켜서 노한다 사공아, 노한다는 노를 젓느냐 사공아, 이 사공이 이제 뭐가 되면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3년에서는. 니가시, 이 가시가 뭐냐면, 각시야, 각시. 뭐 떨어진다. 니각시가 넘난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음탕한지, 이렇게 해요. 음탕한지. 음탕한지 몰라서, 10배, 아까 10배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여다라는 말이죠. 여다. 가다. 가다에다가 관형사의 전성어미 니을이 붙고요. 쉽이라는 의미를 지으면 배를 집어넣는데, 그럼 가는 배에 뭐냐면 얘가 연진다. 연진다라는 말은 지금 하면 얹었냐 이거죠. 얹다란 말이죠. 얹다. 얹었느냐. 니은다라는 말은 뭐냐면 2인칭 주어 의문이기 때문에요. 예, 얹었느냐 사공아 이렇게 2인칭에서 의문한 거죠. 얹었다란 말이니까 뭐냐면 누구로 뭘 얹었냐. 배 위에다 얹었다는 얘기야. 뭘 얹었냐. 떠나는 내 임을 여기다가 얹었느냐 사공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대동강이 넓은지 뭐 알아. 거기다 굳이 꼭 배를 몰아야겠어? 이렇게. 야, 니가 혹시 음탕한지 몰라서 가는 배에 내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니가 내 님을 태우고 대동강을 건너서 갔다 온 사이에 니 각시는 딴 남자랑 바람 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살인날 이야기죠. 예. 근데 이게 상황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할 때 이 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지 지금으로 하면 꽃이에요. 꽃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했을 때 이 꽃의 개념은 여기서 뭐냐면 그 건너편에 사는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 고질 배 타들면 겉골이다. 배 타고 들어가자마자 꺾을 것입니다. 꽃을 꺾는다는 말이 결국 뭐야? 요새 말로 얘기하면 뭐야? 작업 들어갈 거라. 꼬실 거지 너. 작업 들어갈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다른 여인에게 작업 들어갈 거지 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먼저 해서 너 지금 이렇게 떠나고 나면 내게 떠나고 나면 딴 여자 꼬실 거지 너. 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하나의 얘기가 되는데 이 작품을 우리가 읽어 들어갈 때 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 시의 1년을 보면요. 예, 이거 가지고 여기 나온 1년을 봤더니 뭐야? 님이 떠나는데 뭐야?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1년에서는 일단은 뭐냐면요. 자, 봐봐. 여인이죠. 여인이 화자가 되고, 그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이제 님이죠, 님. 남성이죠. 떠나는 남성이 청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쵸? 이 상황에서 결국 뭐냐면 여인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직업도 버리고 따라간 적극적인 모습,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날 사랑해줘야 따라가는 거야. 너 나 버릴 거면 안 따라갈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나 너 버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야, 그럼 오늘 옥종이야. 이런 말 못하니까 남자라고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야, 그 따라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어떤 뭐야 조건이 있죠. 얘가 조건. 이 조건을 따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여인의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나오는 거죠. 이건 다른 데 수업 안 해. 선생님만 수업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이연이 문제가 되는데 이 이연이 사실은 이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연은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똑같은 고려 가요 중에서 정석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석가가 있는데 정석가의 몇 년이랑 똑같냐면요. 6년과 똑같아요. 6년과 동일합니다. 아질가 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 지운 것 빼고 나머지 6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6년과 동일하다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결국 뭐예요? 구전가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전가요니까 로열티가 없어. 저작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유행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또 쓰는 거죠. 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비슷한 주제에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어는요.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화자를 뭘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뭐예요? 여성 화자가 이어지는 거니까 여성 화자가 결국 뭐냐면은 남성 청자, 님에게, 그쵸? 남성 청자에게 당신이
설마 뭐예요? 나를 그냥 두고 떠나도 내 마음,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결국은 여성화자가 이렇게 나버리면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데 요걸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남성화자가 있어요. 떠나는 남성화자가 역으로 뭐냐면 여성화자한테 가는 거죠. 여성청자죠. 여성청자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야 그냥 뭘 쫓아오려고 그래. 그냥 우리는 그냥 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쫓아오려는 여성을 말리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만류라고 하죠. 만류 하면서 슬퍼한 여자를 위로하는 이런 형태의 걸로 보는데요. 예, 요즘에 그 가치체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뭐야 변명, 지금 난감하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일단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여성화자가 계속 여성화자를 우리가 칠 경우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 대화체 어조가 되는 거죠. 대화체 어조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독백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혼자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남성화자가 돼버리면 이제 1년과 2년이 서로 상호 호응되면서 얘네들은 대화체 어조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2명이 돼버리는 거죠. 화자가 2명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백 어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백 형식이 아니라 대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의 구조도 화자 구조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년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3절은 좀 일단은 예, 화자가 나오는데 이 화자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여성이죠. 여성이 화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청자야. 사공이요. 사공이 1차 청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2차 청자가 남성이요. 이미 2차 청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요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잘 봐봐. 자, 이게 이제 사공을 완전히 온전하게 3년의 청자로만 생각한다고 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님이 그냥 자기도 혼자 떠난다고 하니까 사공 보고 이제 따지는 거지. 따지는데 사공이 뭔 죄가 있어. 자기 직업에 충실한데. 근데 이게 사공이랑 친한 거지. 왜냐면 같은 마을에 사니까 안 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처럼 앞집에 사는 사람들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이 동네에 살면 불과 뭐 그냥 3, 40명 몰려 사는데 그걸 얼굴도 모르고 살 리가 없잖아. 선생님은 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어떻게 막 경비실에 있는 경비 할아버지도 다 선생님 얼굴 아는데 맨날 인사 안 하면 찢는데 막 눈을 겨서 어쩔 수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대동강 거의 사공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하필이면 꼭 우리 님 떠날 때 꼭 배를 몰아야겠어? 아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멀지 이 사람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지 사공이. 그러면은 야 당신이 우리 님 태우고 대동강 갔다 온 사이에 당신 마누라 바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이게 저주기 때문에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칼부림 나는 거야. 근데 이건 뭐 친한 사람이니까 아줌마 말이 좀 너무하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우리 님 태우고 가잖아? 그럼 우리 님은 당신 배 타고 가서 대동강 건너자마자 딴 여자 만날 거야. 내가 열이 나한다. 그건 안 됐는데 왜 남의 마누라 음탕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냐 가벼운 소란거리가 생기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결국 뭐냐 앞부분은 이유 불문 사공을 저주하고 있어요. 사공을 저주해. 네가 우리 님을 데우고 간 동안 네 마누라는 바람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님이 딴 여자를 만날 거에 대한 질투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았죠? 이걸 갖다가 올곧게 사공한테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너를 저주한 이유가 이 딴 년 만날까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공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저주의 이유를 사공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봐봐요. 여기서는 뭐냐면, 사공한테 일단 저주를 하고 한바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님한테 따지는 거죠. 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님에게 따지는 거죠. 너 딴 여자 만날 거지.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오빠 믿지? 못 믿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둘 다 사공한테만 얘기하는지, 사공을 저주했다가 님에게 질투를 보이는지 어떻든 간에 이 3년은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매우 임포턴트한 게 나오는데, 해학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예, 갑자기 앞부분까지는 뭐가 되냐면 뭐 슬퍼 가지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황 보고 지금 가야 꼭 지금 가야 속이 풀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해학적 상황인데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 해학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낙천적인 대응을 할 때, 낙천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악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꼭 딴 여자 만날 거지 라고 하지만 아니요. 님은 갔다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악이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의 시적 구조는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해 주는데 정리해줄 빈칸이 여기 자 정리를 해주는데요. 정리해줄게요. 결국 이거는 1년이 있고요. 자, 1년에서는 결국 뭐냐면 적극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2연의 모습을 보게 되면 2연의 모습은 일단은 뭐냐면 여성의 입장, 여성이 하자가 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의지. 그쵸? 그 다음에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혼자 가겠다는 의지, 따라오겠다는 여성을 만류하는 모습. 자, 3년의 모습은 뭐 저주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해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적극적인 태도나 여기나 여기 이 부분까지는 뭐냐면요. 슬퍼요. 비장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해악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악미.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기서는 슬프고요. 여기서는 웃겨요. 이게 웃김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결국 이 슬픔에서는 결국 뭐가 된 거야? 일종의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 고뇌가 있는 거야. 이거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저걸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뭐냐면 그래 내가 안 따라가는 데 다른 기집애 만나면 죽어. 빨리 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적극적 태도나 이 해학적 태도는 귀족 문학에서는 볼 수 없는 서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태도, 다시 말해서 서민의 건강성입니다. 이 서민적 태도라고 하는 거죠. 서민이 가지고 있는 낙천성이요. 이 서민의 입장에서는요, 가난의 정도, 그러니까 삶의 정도의 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보다 못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내가 님이랑 헤어지더라도 결국 뭐야, 아이고, 지금보다 슬프지 않을 거야. 나중에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오면 뭐냐, 잊어버리지 뭐.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서민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기까지 하는 거야. 그런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낙천적인 태도가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됐던 거고 그게 해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이 서경별국에서도 마지막 3년의 이 해악적 편, 해악적 상황을 통해서 이별에 대응하는 낙천적인 태도, 즉 희망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서경별국에 대한 설명 모두 다입니다. 수고하셨어요.